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의회는 10개 상임위원회가 존재합니다. 또 각 상임위에는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인력이 있는데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원들을 만나보는 그 5번째 시간.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의 교육 환경을 위해 힘쓰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낡은 수업 환경의 개선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 후 돌봄 체계, 그리고 시대 변화에 발맞춘 교육 방법 연구까지. 교육은 환경과 안전, 복지 등 학생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포괄합니다. 광범위한 분야만큼 끊임없이 요구되는 제도적 지원과 예산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새로운 교육 정책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이곳의 의사봉은 새로운 서울교육 정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하는데요. 정책의 효과 검증부터 예산 배정까지 새로운 서울교육의 설계를 돕는 숨은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을 돕는 직원들은 전문위원을 포함해 모두 19명입니다. 이들은 교육위원회 시의원들에게 정책 검증과 조례 제정에 필요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며 의정활동을 돕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교육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분석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 시도에 미치는 파급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게끔 불필요한 학칙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과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추진 지원 등 지난해 학생인권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록한 교육위원회는 최근엔 잇따르는 안전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기보다 기존 정책의 결과와 부작용을 평가하는 시기지만 학기가 진행 중인 만큼 학생 안전만큼은 긴장을 늦춰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전부 다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죠. 자신들의 분석과 정책 대안을 토대로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 교육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사람들. 교육위원회 직원들은 스스로 100년 미래 교육의 설계자라고 표현합니다. 100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향후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재 문제거든요. 어떤 인재를 길러내는가가 참 중요하고 또 어떤 인재를 길러낼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는 거 이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선 오늘도 100년 뒤 더 나아질 서울 교육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TBS 김승원입니다. 가출하거나 집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리는 아이들의 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갈 곳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청소년들은 자연스레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특히 10대 여성의 경우 성매매와 같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문제가 되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서울시의회가 10대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요. 네.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청소년 쉼터를 운영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가출 청소년들을 포용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위기의 10대 여성 지원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위기의 10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시설 설치 등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가출이나 성매매 피해 경험이 있거나 가정 문제로 학업 수행,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0세 이상, 19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10대 여성에게 일시 보호와 숙식 제공 등 일상생활 서비스와 상담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건강 증진을 위해 검진, 질병치료, 생리대와 위생용품 지원, 그리고 성건강교육과 심리 정서적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10대 여성들이 성매매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유해업소와 매체를 감시하고 불법 성산업 관련자 신고, 성매매 예방교육과 실무자 교육, 홍보와 캠페인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학업과 직업훈련, 일자리, 그리고 주거 지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이 같은 지원 사업을 추진할 10대 여성 지원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는 10대 여성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실태를 다루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이 처한 현실, 실제로 어떤가요? 네, 실제 가출 청소년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통계는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 환경 실태 조사에 의하면 10%에서 12%가량의 청소년들이 가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보고서는 실종 아동 숫자를 토대로 가출 청소년의 수가 2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죠. 집을 떠나온 아이들은 잘 곳이 없어서, 돈을 준다는 유혹에, 막연히 돈을 벌고 싶어서 등의 이유에서 절도와 성매매 등 범죄에 빠져들고 있었는데요. 이 가출 청소년들 중 전과 9범 이상인 청소년은 2008년 953명에서 2012년에는 3,362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안타까운 통계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시가 이화여대와 한국여성연구원과 공동으로 수도권 지역 13세부터 19세까지의 지역 여성 가출 청소년 2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도 있었는데요. 이들의 첫 가출 평균 연령은 겨우 13.8세였다고 합니다. 2회 이상 재가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무려 83.8%에 달했는데요. 이 여성 가출 청소년 중에는 18.3%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하게 된 경로로는 조건 만남이 85%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서 노래방, 단란주점, 룸사롱, 헌팅을 통해서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성매매를 경험한 응답자 72.2%를 다시 분석해본 결과를 보면 가출 전에는 성매매 경험이 없었는데 가출 후에 성매매를 경험하게 됐다고 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들이 처음으로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는 평균 14.9세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가출 횟수와의 관계도 조사해 봤는데요. 가출 1회에서 4회 사이에 성매매에 빠지게 됐다고 답한 경우가 55%였고요. 첫 가출 시 지낸 기간과 가출 후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일주일 이내로 나타난 것으로 봐서 가출 청소년들의 초기 발견과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통계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차가운 사회 현실과 마주한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대부분의 가출 청소년들이 사실상 가정의 불화, 해체 등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 이들 또한 피해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위기의 10대 여성 지원 조례안이 제정돼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